안녕하세요. 오늘 합격의 법학원 25년 대비 동차 설명회를 맡은 정진석 행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그 25년 대비 동차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이제 작년 그리고 올해는 이제 제 12회인데 12회 대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러한 공부 그리고 전체 시험의 추세를 한번 보신 다음에 내년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이제 공부 방향과 그 다음에 여러분의 현실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한번 내가 어떻게 지어짜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걸 오늘 보시는 계기가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의 소개를 간단히 좀 하면, 이제 저는 이름은 정진석 행정사이고, 양력으로는 이제 여기 있네요. 제6회 2018년에 행정사 시험에 수석을 합격을 하고요. 현재는 이제 12회 행정사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25년 대비는 13회차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지금 행정사법인 리더스 대표 행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개인사무소로 2019년부터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사 시험 2차 과목에서 행정사 실무법을 이제 전담을 해서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의도 좀 6년차 하고 있습니다. 이외 행정사 업무 중에 공공기관, 제가 이제 관련해서도 이제 행정사 일을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 이렇게 감사도 좀 하고 있고요. 헬스케어 스파 산업진흥원이라고, 그 다음에 식품산업진흥원, 식품 관련된 자문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사 업무를 처음에 했을 때는 이러한 영역에 대한 전문가로서 인정이 안 되었다가 이제 계속 6년차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공공기관에서도 자문위원을 할 수 있을 만큼 행정사 업무가 좀 다양하게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거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조금 띄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비영리법인 자문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 강의를 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제 11회 행정사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자리로 아마 내년에 25년 대비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보고 합격하시게 되면 또 이 장소에서 이렇게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되게 이제 저랑 동차 설명회 때로 만났다가 작년에 이제 합격 설명회로 또 다시 만났었죠. 그게 서로 이제 더 감회가 좀 새롭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감사하게도 수석 합격자가 또 작년에 또 나왔죠. 11회 수석 합격자가 또 나와가지고 가문의 영광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전체 순서는 여러분이 좀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있는 걸로 제가 설명하는 것들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하나씩 넘겨보시면 되고, 최근에 행정사 시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사에 대한 어떠한 지금 관심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 시험에 대한 오늘 동차로 준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처음이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시험을 어떻게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떻게 공부할 건지, 그리고 학교법학원에서의 어떻게 전략을 짜고 있는지 이걸 전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 시험 추세는 1차 시험은 그러니까 20년도에 사실 이제 지인으로부터 여러분이 아마 인지를 했거나 했을 때 시점이 아마 20년도, 21년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급격하게 이렇게 추세가 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이 22년도부터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1차 지원자가 4,000명이었다라고 하면 이번에 24년도에 7,500명으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사실은 내후년에 더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빠르게 먼저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인원이 많아지면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되거나 경쟁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제가 다시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1차 지원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합격생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올해 1차 합격생이 이제 지금 보시면 1차 합격생이 작년에는 2,000명 정도 됐거든요. 올해는 2,500명 정도 되면 합산하면 4,500명인데 생각하건대 그 중에서 지원을 안 하는 분도 있고 작년에 시험을 쳤다가 그냥 올해는 포기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걸 그냥 평균적으로 해봤을 때 저는 저희 법학원에서는 한 3,500명 정도 올해 접수 인원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합격생은 300명만 뽑거든요.
다만 이거 하나 이제 또 일단 숫자상으로는 300명만 뽑긴 합니다. 제가 다시 보여드릴 건데, 일단 소식에 대한 거를 이렇게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뭐 제가 보는 것들은 행정사가 24년 7월 1일자로 해가지고 그전에는 이제 사무종사자로 이렇게 분류가 됐었는데 이에 대한 걸 이제 정부 행정 전문가로 이렇게 통계청에서도 분류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달라지는 거는 뭐 대출을 좀 많이 해준다, 아니면 한도가 금리가 바뀐다,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 것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권리금계약서는 행정사의 업무에 관련된 거라고 하고, 공인중개사분들은 이제 권리금계약서를 했을 때 행정사법 위반이다라는 이렇게 판례가 좀 나오면서 좀 행정사 업무가 좀 더 확장되는 걸 계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행정사의 시험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경력직 공무원도 혜택을 받는 것들이 이제 내년 하반기에는 혜택이 좀 줄어들거나 아예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또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행정사 시험을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건데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1차는 객관식, 2차는 논술입니다. 논술이 뭐냐면 정말 우리 그 TV에 보는 것처럼 이게 과거 시험처럼 백지에다가 여러분이 이게 그대로 다 답을 적어야 되어서 사실 2차가 제일 부담이 되긴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적어야 되니까. 그에 대한 이제 공부 방법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보통 1차는 3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법 총칙, 그 다음에 행정법, 행정학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제는 이제 과목당 25문제씩, 그러면 3과목이니까 75문항을 75분 동안 풉니다. 문제 자체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지만 75분 동안 75문항을 풀어야 되니까 빠르게 풀어야 되어서 사실 이제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연습을 안 하면 사실은 이제 어떤 특정 과목에서 꽈락이 되는 경우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목에 대한 특수성, 그래서 문제 자체에서 난이도가 높진 않지만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1차 시험을 어차피 총점이 60점만 넣으면 되거든요. 1차 시험이. 그리고 2차는 4과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민법 계약, 행정 절차론, 사무관리론, 그리고 이제 행정사 실무법. 그래서 행정사는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 행정사, 번역 행정사, 회사 행정사. 그래서 일반 행정사는 일반적인 이제 모든 인허가 업무를 맡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번역은 특정한 언어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번역을 해주는 자격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숫자가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회사 행정사는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진행하는 서류 작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인원수로 보면 일반 행정사는 현재 257명 정확하게는, 그리고 번역은 40명 정도를 뽑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는 3명, 회사 행정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총 숫자가 30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숫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시험 날짜는 보통 5월 마지막 주에 시험이 진행되고 그랬을 때 내년에 5월 31일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는 보통 9월 마지막 주, 10월 첫째 주에 하는데 9월 27일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1차까지는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1차 끝나는 2차까지는 텀이 짧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내년에 동차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1차 끝난 다음에 2차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2차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시면 과목에서 겹치는 과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민법은 이거랑 좀 연결되겠죠. 그리고 절차랑 그 다음에 실무법은 이 2가지는 행정법하고 연결될 거고, 사실 행정하고 사무관리랑은 상관이 없어요. 사실 정확하게 사무관리도 행정 관련된 법령이라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민법 총칙과 행정법은 4가지 2차 과목을 배웠을 때 시너지가 있긴 합니다. 행정학은 여기서 정확하게는 다 행정학은 법은 아니고, 그리고 나머지 민법, 행정절차로, 사무관리, 행정사, 신법은 전부 다 법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는 사실은 법에 관련된 자격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법에 관련된. 그래서 법학을 좀 관심 있어 하거나 법의 접근을 법학에 대한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
나중에 합격하신 다음에 훨씬 더 시너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뭐 전공으로 보면 법대 전공하신 분이 유리하긴 하겠지만 뭐 마냥 그러진 않고요. 뭐 저희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행정학 전공자도 있었고 뭐 심지어 뭐 도고동문, 네, 도고 전공하신 분도 있고요. 다양하게 전공자들이 다 할 수는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초기에 진입하는 이 출발선이 좀 더 유리하긴 하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고요. 2차 시험을 한 번 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차 시험은 과목당 보통 4문제로, 그런데 실제 한 문제는 다시 세부 문제가, 그러니까 다시 가지치기 문제가 되어서 결국은 5문제로 되어 있기는 해요. 5문제로. 그 5문제를 특이한 건 100분 동안 2과목을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100분 동안 또 2과목을 같이 보는데, 여기서 아까 이 행정사가 3가지로 나눠진다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일반은 이제 4과목, 번역은 3과목, 그러면 한 과목은 그 외국어를 미리 취득을 해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사도 4과목인데 그 과목이 일부가 여기 다른 거죠. 해사는 해사 실무법이라는 걸로 하고요. 일반 행정사는 행정사 실무법이라는 이 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1차는 3과목, 2차는 4과목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번역만 외국어로 미리 대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숫자상으로는 보통 일반 행정사가 많으시니까 일반 행정사로 그냥 보시면 되고요. 번역 행정사 하실 분들은 1차는 3과목, 2차도 3과목. 다만 언어만 미리, 언어 취득하는 방법은 사실 저도 번역 행정사가 아니어서 여러분이 이제 별도로 이제 학원에 문의하거나 아니면 선배 번역 행정사님께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숫자가 다르다라는 걸 보시면 일반 행정사가 숫자가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도 높긴 합니다. 아까 제가 한 3,500명이라고 했을 때 실제 경쟁률은 일반 행정사가 더 높기는 하더라고요. 일단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하시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1차도 절대평가이긴 하고요. 6점 넘어 합격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2차도 절대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많더라도 모든 과목을 다 60점만 넘으면 2차도 합격이긴 해요. 인원수 상관없이. 그런데 평균 60을 못 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커트를 하는 거죠. 257명만 합격을 시키고 40명만 합격시키고 3명만 합격시키는. 그러니까 사실은 인원이 많아도 여러분이 각 과목당 1차는 합격했다라고 전제를 하면 2차 과목도 그냥 각 과목당 전부 다 4과목이라 했잖아요. 전부 다 그냥 60점 이상만. 근데 이거는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과목당 65점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 또한 제가 실무법 강의 한다고 했잖아요. 실무법 강의를 65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작년에 11회 때 하신 분들이 합격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실무법으로 65점 이상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다른 과목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지만 제 과목만큼은 65점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각 과목별로 사실 다른 과목보다 민법이 좀 어렵긴 합니다. 민법이 이제 60점 이상을 받기가 어렵긴 하지만 만약에 다른 과목들이 더 65점 이상을 다 확보만 하시면 총점이 60점만 넘으면 결국 인원수 상관없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원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잘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 과목도 100분 동안 1교시 진행하고 2차 과목도 2교시도 100분 동안. 그러니까 2과목을 100분 동안 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는 50분짜리 5문제를 이게 2과목을 한 번에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2교시 때도 잠깐 쉬었다가 한 30분 정도 쉰 다음에 이제 똑같이 2과목을 이거 빼고 사무관리랑 행정사 실무법을 일반 행정사 기준으로 했을 때 이 2과목을 또 100분 동안 정확하게는 10문제를 100분 동안 푸는 거죠. 그러면 한 문제를 그냥 단순 계산하면 10분 동안 푸는 문제를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가 진행되고 있고 전부 다 근데 10분은 너무 문제를 읽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8분 동안 쓰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현재.
이제 제가 하는 강의에서도 이제 2차 준비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한 문제당 8분씩 하는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 65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내가 이 과목을, 이 시험을 어떻게 대응할지는 여러분이 수업을 들을 때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빼고 결론적으로 1차 60점, 2차 60점 넘으면 그냥 남들 몇 점을 받든 합격한다라고만 결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평균 60점으로 1차 합격하시고 2차도 그다음에 보통 다른 시험들처럼 똑같이 꽈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평균을 넘었는데 한 과목이라도 40점을 미달하게 되면 1차든 2차든 꽈락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꽈락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모든 과목을 다 65점으로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제일 좋겠죠. 그렇게 하시면 숫자 상관없이 다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좀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공부 방법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고 1차와 2차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이제 1차 과목이 민법 총칙과 행정법, 행정학인데 그중에 민법 총칙은 이렇게 그래서 민법사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이렇게 답을 찾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학 과목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법 과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지문이 그렇게 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담당하시는 선생님을 통해서 잘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또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또 법학원에서 김효 선생님 계시는데 정말 재밌게 쉽게 잘 가르쳐 주시니까 아마 민법을 여러분 재밌게 아마 정복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과 행정학이 있는데요. 행정법도 법학, 그러니까 법학적으로 그러니까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행정학,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학 문제가 있는데 행정학도 넓게 보면 법학처럼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 과목으로 되게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근데 행정학은 사실상 법 과목은 아닌데 약간 그래도 법 쪽에 더 가깝게. 그래서 문제 보시면 행정학 문제가 중앙행정조직위원회 중 소속을 달리하는 위원회 해가지고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이 구조 어디가 이제 해당되는지는 저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대통령 소속, 국무총리 소속 뭐 이런 걸로 구분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문제는 올해 12회 1차 시험 문제입니다. 2차에 대한 부분을 가면 아까 문제 읽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민법하고 1교실 때 민법계약법하고 그 절차론을 같이 봅니다. 그런데 지문이 지금 이게 민법 지문이에요. 상당히 길죠. 그리고 또 하나 뒤에 행정절차법 문제도 이렇게 상당히 깁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빨리 읽고 숙달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긴 하죠. 1차, 그러니까 2차 과목에서의 1교시를 민법과 행정절차론 해가지고 두 과목을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자 하는 건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문이 많을 때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를 혼자 공부하시기보다 학원에서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여러분이 수험 기간을 줄이시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 문제의 핵심이 논점이 뭔지를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누구든지 처음 이제 시작하시면 다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다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전략을 짜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2교시는 보면 지문이 확 적습니다. 2교시 사무관리론하고 그다음 제가 가르치는 행정사 실무법을 보면 지문 양이 확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략 과목을 어차피 평균 65점으로 받기 위한 거라면 2교시 때가 더 점수 받기가 더 수월하죠. 의외로 2교시 과목은 암기 시험이 더 강해요. 암기. 그래서 문제 지문 읽는 거에 대한 부담도 덜하면서 이제 의외로 고득점을 받기도 더 수월하겠죠. 그러면서 1교시는 지문 양이 너무 많잖아요. 1교시만 보더라도. 그랬을 때 지문에 대해서 너무나 처음부터 이제 공포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리미리 여러분이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대응을 하시면 아마 전략적으로 잘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에 대한 걸 미리 한번 맛보기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공부의 방법은 제가 이제 약자로 시암탁반 해가지고 1차든 2차든 이제 1차는 보통 많은 공부를, 그러니까 그 공부의 양을 늘리는 과목이라 보시면 되세요. 조금이라도 알면
1차는 객관식이거든요. 그러면 답을 체크할 때 좀 더 유리한 거지. 내가 본 게 있다라고 머릿속에 잔상이 있으면. 근데 2차는 양을 줄이는 과목이에요. 양을 줄이고, 그리고 아까 지문량이 많잖아요. 그 지문에 맞추어서 내가 답을 적어야 되는 게 미리 훈련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답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2차는 실제 암기 시험에 더 가깝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암기된 걸 현장에서,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답안인지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공부 시간이 여러분에게 각자 4시간이든 아니면 뭐 내가 주어진 시간이 많은 분이든, 작년에 수석하신 분은 직장을 다니시면서 수석을 하셨어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하철에서 이동할 때 계속 상기시키면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운전 중에 사실은 뭐 주의를 잘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운전 중에도 계속 머릿속에 공부했던 걸 좀 잔상을 띄우시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시간 있잖아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최대한 만들어 놓고 그 시간을 여러분이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암기하는 방법을 수업 시간에 안내해 드릴 건데, 이게 두 문자라 가지고 여기 앞자만 따가지고, 여기는 앞자가 아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두 문자로 합니다. 이렇게 해두시면 암기가 좀 이제 수험기에서는 많이 이렇게 두 문자를 많이 활용하고요. 그렇게 하고 모의고사를 많이 풀으셔야 여러분이 부담감이 좀 덜하십니다. 그래서 1차도 미리 모의고사를 준비하시고 2차도 논술도 준비하시고요. 지금부터 겁을 안 먹으셔도 되는 게, 지금 현재 2차 과목을 하신 분들도 처음에 다 겁을 내시다가 지금 많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계속 보던 책을 계속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을 하시면 돼요. 반복. 그리고 적당하게 제가 양을 조절을 해드릴 거예요.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그것만 하시면 지금부터 하시면 책을 보시면 한 20번 보지 않을까요? 한 책을.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법학원 잠깐 소개를 좀 드리면, 이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강사진이 이렇게 보강이 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민법을 이렇게 2분, 그 다음에 행정법, 행정학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과목도 4과목인데 거기에 각각 이렇게 강사진이 더 배정이 되었으니까 여러분이 이분하게 내가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선택적으로도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시간대가 약간 다르거나 요율이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한 시간대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학원 일정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보시면 1차와 2차가 이제 보시면 지금 1차가 시작이 10월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넘겨볼까요? 그리고 2차는 11월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 아까 보면 5월 31일쯤에 날짜상으로 보면 1차가 5월 31일로 예측을 하잖아요. 그리고 2차는 9월 27일로. 여기에 텀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면 미리 언제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이때 좀 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8월, 9월에 2차를 미리 들으셔야 나중에 처음으로 다시 강의를 듣더라도, 그러니까 다 기억은 사라지긴 하지만 미리 듣고 나서 다시 듣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동차로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1차가 시작되고 2차를 또 듣게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듣더라도 미리 선행으로 좀 들으시면 아마 학원에서도 미리 선행을 들을 수 있도록 열어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거는. 그런 다음에 25년 대비가 시작됐을 때 한 번 더 반복을 하시게 되니까 좀 더 부담이 덜 하잖아요. 작년에 저도 이제 이렇게 동차를 하신 분들을 같이 했더니 아예 1차는 그래도 집중을 하시는데 2차는 수업만 들으시더라고요. 강의 듣느라고 너무 급급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듣는 거를 좀 그래도 조금 편하게 들을 수 있는 타이밍은 이때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8, 9월에 한번 그냥 몰라도 그냥 빠르게 듣고 나서 1차와 2차를 동시 진행하더라도 이때 2차에 급급하더라도 이때는 좀 부담이 되죠. 왜냐면 두 번째 듣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차피 1차를 합격해야 할 때 2차에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4월 달에는 2차를 아예 안 하세요. 안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4월 달에는 1차에만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5월 31일 날 시험이 끝나고 나서 2차를 준비할 때 되면
문제는 이 2차는 바로 과목을 외워서 쓰는 이제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준비가 아예 안 되었을 때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긴 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못 따라오진 않습니다. 현재 제가 요 사례 모의고사가 지금 이번 주에 마지막 8회차, 사례 모의고사는 8회로 진행이 되고 이번 주에 마지막 강의가 끝나는데 동차를 하신 분들이 이제 조금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회차, 2회차 때 다시 이제 계속 반복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서 8회차 때 이제 서서히 올라오지만 엄청 부담이 많이 느껴질 겁니다. 시간에 대한 압박감도. 왜냐하면 9월 27일이라는 게 점점 짧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조급하니까 훨씬 더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8월, 9월에 한 번이라도 더 받아 수업을 들으시면 그러면 이때 동시에 1, 2차를 같이 듣더라도 1차는 10월에 시작하고요. 2차는 11월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걸 동시에 같이 듣게 되면 확실히 부담감이 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공 전략은 지금 8월, 9월에 한번 2차를 미리 들으시면 그리고 아까도 2차를 들었을 때 1차에 도움됩니다. 과목에, 민법에, 행정법에 도움되니까 그렇게 하셔서 이제 화살표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미리 조금 여기처럼 선행을 좀 들으신 다음에 8월, 9월에 좀 2달 여유가 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차피 1차만 합격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1, 2차 동시에 합격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26년 대비로 넘어가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넘어오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더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단기간에 합격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8월, 9월에 선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10월에 1차를 준비하면서 11월에 2차를 하고 그리고 이때는 그냥 수업만 그냥 듣더라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렇게 쭉 가시다가 2월까지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4월에는 이제 1차에 집중을 하시면서 그리고 5월 31일 2달 정도 되잖아요. 4월, 5월. 이때는 1차에 집중하시고 1차 끝나면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좀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하면 2차를 같이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심기일전이라는 강의가 있거든요. 요거는 별도 강의로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차로 준비할 때 요거를 같이 패키지로 넣기보다 이거는 원하시는 분만 별도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5월 31일 날 끝나고 나서 2차가 바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사례 모의고사는 각 진도별로 그에 맞춰서 이제 여러분이 답안 쓰기 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8월부터 시작하는 실전 모의고사는 전 과목, 그래서 실제 시험에 맞춰서 한 교시당 2과목씩 본다 했잖아요. 특징적인 게 행정사 시험이. 그러면 1교시 때 2과목, 2교시 때 2과목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총 5회에서 6회차 동안. 이게 5회, 6회인 거는 왜냐면 2차 시험이 언제일지 아직 예정이라서 이에 따라서 5회가 될 수도 있고 6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 하나가 있는 게 파이널이라고 해서 최종 정리 강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강의는 별도로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여기도 아마 이것도 포함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번 1차 이렇게 가시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2차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거랑 요거는 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최소 1차 4번 반복이잖아요. 2차도 4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선행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미리 한 번 더 반복하시면 좀 5번을 좀 반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시암탉반 해가지고 시간을 정하고 암기를 하는데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마지막은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이 제일 좋습니다. 생각보다 행정사 시험 과목의 양이 다른 자격사 시험보다는 적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뭐 노무사나 아니면 뭐 변리사 시험이나 다른 시험에 비하면 이 논술하는 시험의 다른 자격사에 비하면 확실히 적긴 하니까요. 그리고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이 되면 그 다음 계속 반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을 보면 법학원에 대한 이제 선택을 기준을 뭐 제가 그냥 저도 이제 수험 생활을 할 때 느꼈던 걸 보면 뭐 많은 학원이 있겠지만 그래도 국자 자격 시험 논술 학원 중에서 뭐 많은 분들이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례 모의고사가 이번 주 끝난다 했잖아요. 실제 좀 이렇게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강반은 4층에서 진행이 되고요. 2층과 3층은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4층은 직접 제가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직접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동차생분들은 그러니까 올해 시험이 아마 6월 1일 날 시험을 봤는데 그때 끝나고 합격을 알고 나서 접수할때 이미 마감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안 받을 수 없어서 그래서 그래서 그 영상으로 별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너무 많아서 또 2층, 3층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미리 신청을 안 하셔가지고 나중에 하셨다가 못 들어오신 분이 좀 많이 계시니까 오늘 오셨을 때 여러분이 어차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 미리 어차피 강의장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어떻게 보면 여기 4층 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저랑 작년 10월부터 같이 들으신 분들이 거의 한 3분의 2입니다. 3분의 2가 같이 시작하셨던 분이고 1년 동안 저랑 같이 하면서 하다 보니 거의 정이 많이 쌓이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케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걸 조금 잘 하셔야 될지 이런 것들도 제가 집중적으로 도와드리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6월, 7월 진행되는 사례 모의고사상 실제 사진이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각각 결국은 2차를 합격을 하셔야 행정사 자격증이 나오니까 2차를 어떻게 제가 65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점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그러니까 녹색, 60점 이상은 녹색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 밑에는 이제 40점, 꽈락은 제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요거는 작년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이고, 지금 현재는 60점 이상 받는 분이 오늘자 제가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카페가 있는데, 리더스 행정사 신문법이라고 여러분이 이제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이 실제 현재 수험생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현재 점수가 어떤 건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리더스 행정사 신문법을 오늘 한번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행정사에 대한 정보를 그리고 합격 수기도 다 올라와져 있으니까 여기에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난주 7월 21일차 시험을 보신 분 제가 채점도 올라와져 있거든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 점수대가 이분들이 실제 이 점수로 이어지냐라는 건 물음표이긴 하지만 이 정도 이상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합격할 확률이 좋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확률이에요, 확률. 작년에 40점 계속 꽈락인 분도 합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포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 막판에 왜냐하면 시험 마지막 3주 정도는 여러분에게 시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긴 합니다. 그러면 그 3주 동안 여기 40점 계속 꽈락을 하신 분도 자기가 다시 자기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그래서 결국 합격하신 분도 작년 11회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확률이에요, 확률. 그러니까 여기 있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진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아쉽게도 상위 고득점을 하신 분 중에서 한 과목이 꽈락인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력하게 합격할 확률이 있지만 보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채점을 해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긴장감 그리고 여러분의 수준을 좀 안내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은 이 점수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방법을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안내해 드릴 거니까 그에 맞춰서 하시면서 그리고 이 틀 안에 이제 오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잘 준비하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확률을 제가 얘기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그때 한 68, 67 받으신 분이 작년에 수석으로 합격을 하셨죠. 이분이 무려 79점, 전체 평균이 79점, 66인가로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셨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냥 65점 기준으로 그냥 준비하시면 특정 과목에서 더 고득점이 하게 되면 이 고득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제 학원에 계신 팀장님하고 얘기하는 건 200명을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0명 중에. 그러면 100명은 현장에서 그리고 100명은 온라인으로 이제 거리 때문에 수업을 듣는 분들. 근데 온라인은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수준인지 제가 점검이 안 되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수강을 하더라도 대략 한 100명 정도라고 보고요. 다만 현장 강의는 지금 이 선착순을 150명을 이렇게 정예반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 중에 3분의 2를 합격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현장 강의에 계신 분들은 제가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뭐가 부족하고 그다음 답안지 그다음에 어떤 걸 좀 더 잘 하셔야 될지. 근데 2층, 3층은 좀 한계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4층 아까처럼 실제 같이 수업 듣는 분들은 제가 계속 어떻게 답안지 써야 되는지 옆에서도 봐드리고 있으니까 미리 현장 강의가 선착순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혜택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200명을 합격시키면 뭐 이보다 더 좋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300명 중에 어쨌든 200명 합격시킨다라고 이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무법으로 더 고득점이 있었죠. 그래서 평균은 39.19였습니다. 실무법이. 그러니까 전체 행정사 2차 과목이 4과목이라 했잖아요. 민법, 계약법, 그 다음에 절차론, 사무관리, 그리고 실무법 4과목 중에 실무법이 무려 평균이 39점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아까 최고 수석자가 79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 과목에서 무려 81점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려드린 대로 했더니 이렇게 좋은 점수 받았다고 그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네이버 검색에 이렇게 한 번 더 리더스 행정사 실무법 여러분이 검색해 보셔서 가입해 보시면 합격수기 아까 그 81.66 받으신 분도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걸로 한번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수기랑 그다음에 현재 12회 수험 준비하신 분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도 한번 미리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다음에 시험 탁반, 아까 이제 두 문자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될 게 무언지를 한번 보신 다음에, 그리고 모의고사, 닥치고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신 다음에 반복을 하시면 여러분도 아까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로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